여기 나와있잖아. 천안문 스퀘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라고 R1이 대답하면은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답이 없죠. 여기 위구르 관련된 내용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휴먼 라이츠 관련된 거, 어뷰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베일런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시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짧게 나오고 길게 네, 대답해 여러분 주네.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지금 딥시크를 사용하지 말자, 앱을 아예 삭제하고 다운도 못하게 만들고, 미국, 대만, 한국 다양한 나라에서 호주까지 이렇게 지금 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제가 AWS 영상도 올려드렸고, 뭐 퍼플렉시티라든가 우리나라의 뭐 마음 AI, 리튼 테크놀로지, 뭐 다양한 기업들 있잖아요. 뭐 구글 클라우드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그렇고 이런 데서 지금 다 딥시크를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개념을 좀 잘 이해를 못 하시고, 야 딥시크는 무조건 쓰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요 기본 배경이 되는 어떤 그 기술 내용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딥시크가 직접 웹에서 제공하는, 그래서 뭐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이런 서비스도 있을 거고, 다른 기업들이 딥시크에 대해서 뭐 API를 호출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정리를 하면서, 딥시크 이름 붙으면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외신에서 이 딥시크가 앱스토어에서 삭제된다라는 얘기가 특히 사우스 코리아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딥시크의 앱을 완전 막는 나라가 뭐 대다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봐, BBC에서도 사우스 코리아 리무브즈 딥시크 from 앱 스토어 오버 프라이버시 컨선,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돼가지고 딥시크를 앱스토어에서부터 삭제했다, 아무도 못 쓰게 한다는 거죠. 일단 딥시크 때문에 주가도 한번 휘청했다가 뭐 지금 다 회복했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딥시크를 차단하는 정부 법안을 막 도입할 계획이라고 막 보도했었죠. 특히 지난달 말에 1월 31일에는 미국의 나사에서 딥시크를 이제 자사 시스템과 직원의 기기에서 차단을 했어요. 우주선 만들고 뭐 어떤 기술 정보들이 중국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느낌일 거고, 뭔가 서버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고, 미국 해군도 이메일로 딥시크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고, 이뿐만 아니라 호주도 접근을 차단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보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탈리아랑 대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몇 나라들이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딥시크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 API 플랫폼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은 실제로 로그인을 구글을 통해서 로그인을 한다라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프라이버시 폴리시라고 하는 이 부분,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직접 들어가 보시면은, 자, 최근에 또 2월 14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기 인트로덕션만 본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커버를 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안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것들에 많이 자극을 받으시죠. 어떤 정보를 가져가냐 그러면서 계정 정보라든가, 여기 뭐 이제 생년 월일 뭐 이런 거 있죠. 사람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어드레스, 휴대폰 넘버, 패스워드까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계정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호출이 돼야 되니까 이런 컬렉트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좀 깨름직한 것들이 이제 프롬프트, 내가 직접 입력하는 내용들도 컬렉트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도 컬렉트 할 거고, 업로드 파일이라든가 여기 채팅 히스토리까지 이런 것들, 내가 하는 내용들을 뭔가 감시받는 거 아닌가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죠. 근데 요거는 이제 정보 내용이고 이런 것들도 된다는 거죠. Collected Inform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수집하는 건데, 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정보들, 네트워크 정보라는 거죠. 너네가 어디서 접속을 했냐, 어떤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했냐, 아이폰에서 접속했냐, 갤럭시에서 접속했냐, 맥북에서 접속했냐,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 디바이스 아이디, 우리 디바이스 아이디 보면 보통 이제 시리얼 넘버 말고 맥 넘버, 맥 어드레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정보들뿐만 아니라 로그 인포메이션까지, 내가 어느 위치에 돼 있고 결제 정보까지 모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렇게만 띡 얘기를 해버리면은, 야 씨, IP 정보 같은 거 다 수집한다는데 뭐야 이거 라는 느낌들이 있죠. 근데 원래는 이 수집하는 것 중에서 키보드 스트로크, 어떤 패턴으로 이 스트로크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정보는 사라졌어요. 이게 사용자가 어떤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어떤 패턴으로, 어떤 스트로크 형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약간 식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국가별 정보국 있죠? 뭐 FBI라든가 우리나라 국정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뭔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 서버 쪽에 들어간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들어간다? 너의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죠. 중국에 있는 서버에 안전하게 보관이 됩니다. 사실 보관이 되는 거, 시큐어 서버에 보관이 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뭔가 이제 중국에서 이거 쓰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딥시크라는 웹을 통해서, 혹은 딥시크가 제공하는 API 있잖아요. API 조금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이 API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앱을 설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QR코드 스캔해가지고 앱을 다운받을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활용하거나 하면은 거기서 쓰는 그런 정보들이 전부 다 중국 서버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여러분. 팩트가 맞아요. 물론 우리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서버를 이용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거, 인스타그램 같은 거 쓰면은 메타에 우리가 쓰는 정보들이 다 저장이 될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속 뭐 유럽이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유럽이 계속 딴지 걸어요. 메타 막 마크 저커버그 불러가지고 야 너네 개인정보 너무 이제 가져간다. 미국이 유럽에 있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많이 가져간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듯이 중국 서버에 저러한 정보들이 다 넘어가면은 지금 AI 패권 전쟁 그리고 AI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국가 패권주의 하에서의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 있는 거는 맞다라는 거죠. 다만 저러한 정보들이 딥시크만 가져가는 건 아니다. 어떤 서비스를 하려면 저런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번에 딥시크는 막 이제 키보드 패턴이라든가 그런 것들 좀 약간 과하게 가져간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와중에 AWS랑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뭐 구글도 그렇고 퍼플렉시티 AI 전부 다 지금 딥시크 AI 모델을 다 가져와서 들어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얘네들의 딥시크를 사용하는 거는 직접 웹이나 앱을 이용해서 딥시크를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라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AWS,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이런 데는 그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유저들이나 개발자들 이런 사람들이 데이터 보안을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오픈 모델 형태로 딥시크 R1을 제공을 하는 형태예요. 쉽게 말해서 중국의 어떤 딥시크 API를 호출했고 내가 치는 모든 정보들,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그런 정보들이 모두 중국의 딥시크 서버에 가는 것이 아니라 AWS가 관리하는 그 클라우드 서버, AWS는 뭐 곳곳에 있죠.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서버에 어디에 저장될지 모르지만 모든 감독이 AWS 하에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각각이 어떻게 이 딥시크를 활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회사별로 다시 좀 이따 정리를 드릴 건데 이러한 전반적인 걸 이해를 하려면 이 API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건데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뭐 챗GPT를 쓰건 휴대폰에서 뭐 카카오톡을 하든 그런 다양한 것들은 우리가 IT 회사들이 서버를 직접 구축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원래 데이터 센터가 있었죠. 인텔이나 AMD 서버도 쓰고 엔비디아 AMD 서버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API라고 하는 것이 줄임말이 이겁니다.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웹으로 인터넷으로 혹은 모바일로 이렇게 뭔가 앱을 이용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했을 때 그걸 이용하면은 이게 서버로 가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통신 안 되는 데서 네이버 지도 쓸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안 되잖아요. 실시간 업데이트가 안 되죠. 카톡도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 중간 단계에서 이게 어떤 왔다 갔다 상호작용, 사용자에게 리퀘스트를 하면은 야 이런 거 해줘. 챗GPT 같은 경우 아니면 딥시크 같은 경우는 뭔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서버로 가서 중국에 있는 서버로 가가지고 막 돌려갖고 그 결과물을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PI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서 사용자에게 쓸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이 API를 지원하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개발자들이 더 나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시면은 네이버 지도 있잖아요. 요거를 이 지도를 우리가 개발자 입장에서 내가 만약에 지도를 쓰고 싶은데 이런 API 서비스 네이버가 제공하는 이 API 서비스가 없으면은 지도를 다 처음부터 만들어야지. 근데 이렇게 요금이 있죠, 요금. 모바일이나 웹에서 쓸 수 있는 API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이렇게 600만 건 이하로 사용을 하게 되면 무료로 그냥 사용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근데 건수가 좀 더 높아지면은 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네이버가 네이버 서버를 직접 돌리면서 자기 서버에 그 운용하는 비용이 있지만 더 많은 사용자들과 더 많은 개발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API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네이버도 이 네이버 지도에 대한 API 활용권을 주고 개발자분들 네이버 지도 많이 가져가가지고 더 훌륭한 앱들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대신 서버를 통해서 이렇게 운용을 할 거잖아요. 그럼 개발자 정보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받을 수 있겠죠. 즉 네이버 클라우드에 있는 어떤 서버에 이러한 정보들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게 있어야 그러니까 뭔가 그걸 이용을 하겠다 애용해 먹겠다가 아니라 API를 지원을 하려면은 네이버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이러한 컴퓨팅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요청이 오면은 API가 딱 해가지고 요리사한테 부탁을 하고 요리사가 이제 데이터 센터죠. 그럼 데이터 센터가 요리 다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API를 통해 가지고 다시 갖다 줘야 되잖아요. 이러한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서버에 어쩔 수 없이 데이터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일단 머리에 인지해 두시고 그러면은 AWS,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거대한 기업에서 딥시크를 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얘네들도 똑같아요. API 기반으로 자기네들 서버에 모델 기능을 제공을 하는 역할인데, 이 딥시크라는 애를 아마존 안에, 중국 서버가 아니라 아마존 안에 서버에 심어놓고 자기네들의 전용 반도체, AI 반도체 뭐 트레이니움, 인퍼런시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 좀 더 싸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비용 효율적인 반도체를 활용해서 딥시크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 여기 보세요. 아마존도 클로드 3는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AI 모델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미스트랄 AI 뭐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스테이빌리티 AI. 저런 것들이 중국 서버에 가는 건 아니고 똑같이 API를 활용하는데 AWS의 서버 안에서 활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존 베드락 같은 서비스가 이 생성형 AI 모델들을 다 갖고 있으면은 기업이 요거를 AI를 가져와가지고 원래 있는 그 AI 모델을 API로 그냥 호출해가지고 이거 갖다 쓰고 저거 갖다 쓰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클라우드 기업이잖아요. 서버를 따로 구축 안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서 이 AI 모델로 뭔가 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쉽게 가져오는 형태로 이 아마존 베드락을 가져와가지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도 비슷한 게 이 애저에서는 이 딥시크 모델을 요 안에 서로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저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들이 이 애저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게 시큐어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딥시크의 오픈 모델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픈으로 풀었잖아요. 제 웹서버에 가서만 딥시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나온 딥시크 R1, 뭐 V3 이런 애들이 오픈 모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걔를 자기네 서버에 가져와서 API로 제공하면서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구글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API를 호출할 때 버텍스 AI에서 딥시크를 뭐 가져와서 활용한다라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보시는 거는 퍼플렉시티거든요. 이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도 딥시크를 도입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뭐 딥시크 안 쓴다라고 난리가 나가지고 따로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기도 했는데, 원래 여기 설정에 가셔가지고 밑에 퍼플렉시티 프로, 저는 프로 모델 쓰니까 AI 모델에 보시면은 요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지금은 요게 지금 딥시크가 없는데 여기서 퍼플렉시티가 직접 하는 패스트 모델 소나를 쓸 수도 있지만 오픈 AI의 GPT-4O를 기반으로 혹은 엔트로픽의 클로드 3.5 소넷, 그록2 이런 것들, 얘네들 각각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앤서 엔진으로서 검색을 하는 기능을 저런 LLM과 결합을 해서 뭔가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AI 모델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러한 것 서버가 돌아가는 것이 이 퍼플렉시티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서버에 보내는 거지 딥시크 중국에 있는 서버로 보내는 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퍼플렉시티는 재밌는 게 얘네들이 We are open sourcing R1 1776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딥시크 R1을 개조했는데 어떻게 한 거다? 편향되지 않고 정확하고 아주 사실적인 정보들만 활용한 요런 걸 했다. 지금 검열이 있었잖아요. 막 시진핑 얘기하고 천안문 사태 얘기하면은 뭐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좀 정확하지 않아서. 근데 얘네들이 오픈 모델 가져와가지고 약간 좀 치우쳐 있는 그거를 자기가 직접 풀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개조해서 이제 씹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플렉시티에서 제공하는 딥시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바이어스도 없앤 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딥시크 V3, R1 이렇게 이 검열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컸는데, 이 검열을 없앤 R1 1776이라는 버전이 점수가 대체로 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 천안문 스퀘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라고 R1이 대답하면은 여기 대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답이 없죠. 직접 개조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아주 길게 대답해주네요. 여기 위구르 관련된 내용도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라고 했더니 여기서는 휴먼 라이트 관련된 거, 어뷰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베일런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감시하는 거, 여기서는 그냥 짧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요걸 우리가 풀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네 서버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딥시크 홈페이지 가면은 이거 못 바꾸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바꿀 거야 이거. 딥시크를 도입했다라는 기업들은 다 동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리튼 테크놀로지라든가 아니면 42 마루도 그렇고 마음 AI도 그렇고 이런 스타트업 분들이 이게 딥시크를 가져와서 쓸 텐데, 딥시크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오픈 모델을 구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AWS건 뭐건 회사들이 이렇게 자체 서버, 자기들 서버 기준으로 API를 제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최근에 딥시크에 약간 이 개정도 조금 있었다. 사람들이 하도 이게 밴을 하니까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전송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그거를 이렇게 또 중국 정부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용을 하면 꺼림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어서 좀 정리를 했고요. 근데 결국 딥시크가 메타보다도 또 오픈 모델로서 이렇게 확 이게 기능이라든가 모델 자체를 이제 풀어준다라는 개념에서
아무래도 오픈 모델이 제공이 되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일단 뭐 쉽게 통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AWS가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도 그렇고 얘네들 뭐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 다 전부 다 오픈 모델이다 보니까 쉽게 가져와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딥시크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 웹사이트라든가 아니면 앱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고 사용하게 되면은 뭐 아무 이상이 없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이 AI 모델이 오픈으로 풀린 것만으로 하더라도 이거 활용할 수 있는 AI가 한 개 더 생긴 거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군다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우에는 직접 검열화 안 한 버전을 또 만들어갖고 개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오픈 생태계 쪽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는 딥시크가 엄청난 발굴 효과를 일으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 클라우드에서 쓰거나 다른 이 AI 서비스 기업들이 제공하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되고와 인스타그램 언리얼텍.에러입니다. 언리얼텍.에러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짧은 소식들을 빠르게 전달드리고 있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잘 올리기 힘든 그냥 짧은 영상들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되고 해외 채널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